우리들이 부유해지는 그날까지 인베스트, 아이인베스트 부유TV 현팀장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부동산 규제들 때문에 어떤 투자처를 선택해야 좋을지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그래서 생숙을 비롯해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들에 대한 영상을 끊임없이 올려왔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문의도 주셨던 지식산업센터 현장을 하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현대식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공장들이 땅 하나에 하나씩 단독으로 있었죠. 언제부턴가 이 수많은 공장들이 아파트처럼 한 건물에 모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업체들이 서로 모이면 시간 절약도 되고 효율도 좋고요. 이 효율성을 위해 모인 공장 건물에 점점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현대화되면서 게다가 나라의 지원도 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2009년부터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오늘 수업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교시 지식산업센터 투자시 고려사항, 2교시 향동 GL 메트로시티 사업개요, 3교시 메트로시티의 특장점 분석 및 평면도 관찰, 4교시 입지 및 시세 분석. 오늘 수업 잘 집중해 주시고요. 이 1교시를 영상 길이 때문에 포함을 시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산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 1교시는 넘기셔도 됩니다. 밑에 보시면 챕터를 나눠놨으니까 2교시로 바로 넘어가세요. 우리 불인이분들 지식산업센터의 핵심을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교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사안들을 꼭 체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교통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이다 보니까 거래하는 업체들과 인접한 거리에 있는지, 업체 간 이동 동선이 편리하고 효율적인지, 도로 교통도 체크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편리성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출퇴근이 편하면 일할만 나잖아요. 교통을 체크하는 데 있어 도로 상황과 대중교통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냐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되겠죠. 두 번째는 배우 수요입니다. 주변에 일을 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많은 입지가 좋겠죠. 배우 수요 체크만 잘하셔도 공실 리스크도 줄고 물건의 가치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수익률인데요. 임대 목적 투자라면 특히나 주변 업체에 비해 지나치게 분양가가 높은 편은 아닌지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신축 건물에 분양가만 합리적이어도 기존의 구축 건물에서 비싼 월세를 내고 있는 사업자들이 같은 값을 내더라도 효율성 좋은 신축에 들어오고 싶어 할 거고요. 금액 체크야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기도 하죠. 네 번째로는 그 현장만의 특화된 희소성을 파악하고 건설사 브랜드 인지도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 현장만의 특장점이라면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입지가 될 수도 있고요. 건물 자체에 신축만이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세금 지원 부분인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실제 업종에 맞는 업체가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해야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금 혜택으로는 취등록세 50% 감면, 4.6%니까 감면 받으면 2.3%겠죠. 재산세 37.5% 감면, 법인세 감면, 이건 조건이 있어야지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지원 혜택 플러스 지산은 대출 한도가 다른 물건에 비해 월등히 잘 나옵니다. 월 임대료를 내는 업체들은 월세 낼 돈으로 이자만 납입하시면 되니까 고정 지출이 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내가 일하는 건물이 내 거니까 재산도 증식이 돼서 부담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에도 해당이 안 되죠. 반대로 실입주 외에 투자자분들은 상가와 비교를 했을 때 대출도 잘 나오고 입지와 건물 시스템만 확실하면 공실 위험도 상가 투자보단 훨씬 안정적이니까 지산하시는 분들은 지산만 하십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현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2교시 사업개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94 고양향동 지원 5블럭 대지 면적 약 7,40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서북지역 향동지구 내에서 최대 규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입지는 조금 이따 4교시에서 시세와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연면적 약 59,000평으로 서울역 크기의 약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 규모 지하 4층부터 지상 14층까지 올라가고 주차 대수는 법정 주차 대수보다 2배가 넘는 1351대가 들어가 넉넉하죠. 참 이 부분 마음에 듭니다.
다음 3교시 GL 메트로시티 건물 특장점 및 배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메리트 1. 드라이브인 시스템. 배치도를 파악하기 전에 꼭 아셔야 할 내용인데요. 지식산업센터 영상이 처음이니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뭐냐? 말 그대로 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공장이다 보니 큰 트럭이 호실 앞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수화물을 내 호실 앞에서 올리고 내리고, 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편하겠죠. 그런데 서울에는 이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가 약 1.9%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적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필요한 시스템인데 지을 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꼭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커요. 왜냐? 희소성이 있으니까. 선전만 해놓으셨다면 서울이라고 봐도 되는 입지에 공실 걱정도 확실히 덜하겠죠.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들어가도 층을 이동할 때의 설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 지사는 마트나 영화관 주차장처럼 원형 램프가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 마트 갈 때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차를 주차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차량도 대형 트럭이다 보니까 그 원형 램프를 이동하기가 힘들어요. 향동 GL 메트로시티는 직선형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Z자 모형이라 Z형 하이웨이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지하 1층이 주 출입구죠. 이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하면 1층부터는 한 번에 2층을 거쳐 2개 층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번의 회전으로 4개 층을 이동이 가능하죠. 중간에 2층에서 볼 일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면 될 거고, 총 4번의 회전이면 12층까지 도달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지산이 서울에는 찾기가 힘들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선형에 올라가는 루트 따로 내려가는 루트 따로 일방통행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큰 차를 몰더라도 마주오는 차가 없고, 약 3.8m의 2차선 통로를 갖추고 있어 2.5톤 차량까지 몇 번을 회전을 해도 상층 진입이 별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높은 층을 좋아하시잖아요. 뷰 때문에 금액도 더 비싸고요. 근데 이런 물건들은 층수가 낮을수록 분양가가 높습니다. 시간과 속도가 생명이 기업들에게는 피로감과 효율을 위해 많은 비용을 내더라도 이 저층을 선호하시는 거예요. 포인트가 잡히죠. 메리트 2, 도어 투 도어 시스템과 호이스트입니다. 사실 요즘 지어지는 지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인데요. 자료 보시면 이 도어 투 도어는 큰 트럭이 호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문을 크게 설치하는 거예요. 제조나 물류 직종 같은 경우 상하차가 굉장히 편하겠죠. 자, 이게 안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게다가 호실 천정에 이런 호이스트도 설치를 해놓으면 이렇게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업무의 효율성 때문이다. 지금 이 두 가지 시스템,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하실 때는 기본적인 사안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핵심 메리트 2개를 알아봤으니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이 뒤쪽과 앞쪽이 높이가 다릅니다. 앞에서 보면 이곳이 설계도상으로는 지하 3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층이 되겠죠. 이 지하 3층에는 상가가 들어갈 거고, 지산을 이용하는 트럭들은 이쪽 입구를 통해서 지하 1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출구는 이 부분이 되겠죠. 제일 상층 13층, 14층에는 섹션 오피스가 들어갑니다. 확대를 해보면 사무실마다 테라스가 들어가죠. 이 부분, 여기가 13층, 14층입니다. 뒤에서 배치도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투자자 반응도 좋다고 하죠. 지하 1층 배치도를 보시면 이 오른쪽이 아까 상가가 있던 앞쪽에 해당합니다. 엘리베이터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반용 엘리베이터가 이 4곳에 4대씩 들어가고, 비상용 엘리베이터 총 5대가 이 4곳에 분산되어 들어갑니다. 이쪽은 화물용 엘리베이터고요. 화물용 엘리베이터까지 합하면 한 층에 총 22개가 들어가요. 층이 많을 경우 엘리베이터가 부족하면 굉장히 불편한데 분산도 잘 되어 있고 개수도 충분하게 있어 어느 호실이든 업무 보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이 입구에는 40피트 컨테이너 하역을 할 수 있는 하역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동시에 7대 컨테이너가 바로 여기서 물류 하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어떤 물류도 소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다음 배치도를 설명드리면 왼쪽에 보이는 배치도가 1층에서 9층까지 적용이 되고, 이 오른쪽 배치도가 10층에서 12층까지 적용이 됩니다. 전 핵심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요 정도만 소개해드리고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자, 이 두 배치도의 차이점이 뭐냐? 한 개의 호실 크기 차이예요. 그죠? 어차피
합치면 그만인 걸 이걸 왜 쪼갰냐. 사실 제조업 업체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형대가 40평입니다. 이쪽이죠. 10층에서 12층은 소형업체나 투자하시는 분들 부담 없게 투자하시라고 쪼개 놓은 거예요. 선호도에 맞게 고르시면 되겠죠. 13층, 14층 섹션 오피스는 처음에 조감도에서 보셨듯 부계동으로 들어갑니다. 섹션 오피스의 경우에는 지하 2층에 전용 주차 공간과 사무실로 직통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도 제공이 됩니다. 특히 13층은 호실 바로 앞에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제공이 돼서 이 14층보다는 빠르게 소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메리트가 있죠. 조망도 좋을 거고요. 설계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정말. 지혜 메트로시티는 10평, 20평, 40평, 60평, 90평대까지 평수가 다양하니까요. 용도에 맞게 호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교시 끝! 4교시 부동산 투자의 꽃 입지 분석과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입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위치가 향동 GL 메트로시티가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좀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향동 지구역이 예정되어 있고요. GL 메트로시티에서는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차량 이용이 주 목적인 건물이라 큰 상관은 없겠지만 여기 완전히 가깝진 않아서 이건 좀 아쉽네요. 더 위쪽에는 경의중앙선 화전역과 수색역 사이에 2024년 향동역이 신설 확정입니다. 바로 건너편에 상암 DMC와 덕은지구가 위치하고 가양대교 건너편엔 마곡지구가 있죠. 업체들 그득그득합니다. 향동지구 오른쪽으로는 은평구와 수색 증산 재개발지구, 왼쪽으로는 창릉 신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신설되는 GTX A 노선 급행이라 어딜 가도 편하죠. 창릉역도 지난해 착공이 들어가서 연신내역까지 인접해 있기 때문에 GTX를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교통이라는 게 요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과 서울 주요 지역들이 인접해 있고 이동동선이 단순해서 관련 업체들과 교류도 편할 거고 대중교통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근로자들 출퇴근도 용이하고요. 매력적이에요. 향동. 기대가 참 됩니다. 수색이라던가 창릉 신도시의 경우에도 개발이 진행이 되면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무 지원 시설이 향동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반하는 지원 시설도 들어올 거고요. 이 상암 DMC 근처 지산들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도 정말 좋습니다. 바로 옆에 상암 DMC는 업무용 빌딩이 대부분인데도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근처 인프라와 인지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건물마다 다르겠지만 얼마 전에 올라온 매물을 잠깐 살펴보면 2007년에 입주한 전용 54평 사무실 현재 매매가가 11억입니다. 계약 평당 999만원, 월 임대료는 390만원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상암동 평균 관리비가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평당 3에서 5만원 정도 합니다. 54평이라고 하면은 월 관리비만 플러스 178만원입니다. 거의 월세 수준이죠. 향동 GL 메트로시티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지만 관리비가 평당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합니다. 비슷한 63평 기준 1,301호와 비교를 해보면 대출 70% 잡고 이율 넉넉하게 3%로 계산해보면 이자가 184만원 정도 나갑니다. 상암과 비교를 해보면 평수는 10평 정도가 더 넓어지는데 거의 관리비 정도의 이자만 내셔도 되는 거예요. 실입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기회겠죠. 투자자 역시 관리비 부분이 저렴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월세를 받기에도 충분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향동지구에는 GL 메트로시티를 분양하는 5블럭 외에 4블럭, 6블럭, 8블럭, 7블럭, 9블럭까지 지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이 부지들 중에서 5블럭에 들어가는 GL 메트로시티가 토지 매입을 가장 저렴하게 낙찰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향후에 생길 지산들보다는 금액적인 메리트가 뚜렷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땅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낙찰받은 지산의 분양 가격은 추후에 건설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분양가가 비싸게 나오겠죠. 아파트도 신도시에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제일 저렴하잖아요. 분양할 때는 저 가격에 분양을 해? 막 그렇게 생각하셔도. 하지만 바꿔 말해서 우려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지산 현장이 공급 계획 중이기 때문에 공실의 위험을 아예 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선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입주를 시작하니까 후발주자들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것도 팩트니까요. 자,
오늘은 처음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알아봤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영상도 길어지고 너무 어렵게 다가가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요. 차근차근 보시면 분명 공부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지만 정리를 하자면 결국 지식산업센터는 투자자 입장에선 주택수 세금이 난무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도 적게 내고 고수익에 안정성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업주분들께서는 기존에 내던 월세보다 이자를 납입함으로써 고정 지출도 줄이고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회사의 자산 역시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정은 조금씩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것과 MGM 신청은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 혹은 저희가 운영하는 부동산 유치원 TV 공식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와 비밀번호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유해지는 그날까지 인베스트, 아임베스트 VTV 헌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